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증시는 금융시장의 여러 이벤트로 가득 찬 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휴장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화요일 말고 수요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 휴장합니다. 홍콩도 우리나라처럼 5월 1일 하루만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 일요일, 월요일 연휴입니다. 중국 증시는 내일 하루 우리나라처럼 열리고 5월 1일부터 3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고용지표와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여러 증시 재료를 참고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준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의 FOMC 회의를 개최합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관전 요소는 금리 결정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간담회 내용입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의 시점과 연내 인하가 아예 없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하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최근에 끈질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의식을 해서 이번 FOMC에서 기존보다 더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하고 있다는 악재 속에서도 미국 증시가 계속 호황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시장은 현재 금리 5.5%를 동결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 새벽 3시경에 발표가 됩니다. 올 초에는 페드가 연내 최소 6번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지만 투자자들은 이제는 단 한 번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하느냐에서 연내 금리를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는 금리보다는 이후 성명 내용과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기자회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 FOMC 성명은 3월과 유사할 것이지만 페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둔화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다면서 파월 의장은 최근 자신의 발언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최대 6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는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 수익을 압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시 하방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 중간 집계를 통해서 미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최근 페드의 금리 인하 연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미국 증시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간의 고금리 지속에도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 1분기 어닝 시즌에서 미국 기업의 약 81%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업의 올 1분기 평균 수익은 추정치가 전년 3.8% 동기 대비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의 수익은 올해 8%, 내년에는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도 시장이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을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26일 발표된 불안한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의 이 호실적으로 나스닥이 2달 만에 하루 2%대 상승했다는 점은 미국 증시가 굳건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국채 금리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미국 경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 수익률은 1990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6% 이상일 때는 연평균 약 15%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 미만일 때 더 낮은 거죠. 그때는 S&P 500 지수 수익률이 7.7%로 반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6, 4.7%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도 미국 증시 강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6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로 알려진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 3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 상승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는 4.7%를 상회를 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늦추는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로 지난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미국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주 25일 연 4.708%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경신한 뒤 26일에는 연 4.668%로 마감까지 했습니다. 이는 2월 초 저점 대비 거의 1% 높은 수준입니다. 월가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췄지만 여전히 연내 2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7월까지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은 70%에 육박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금리가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40%가 넘습니다.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도 주목됩니다. 경제활동이 둔화하는 동시에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 연준이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지만 물가 상승세가 동반될 경우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1.6%로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고용 지표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등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4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5만 명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지난 3월 30만 3천 명보다 약간 더딘 속도로 신규 고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4월 실업률은 3.8%로 전망됐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은 PMI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